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남편의 흉사를 물상법으로 예측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모든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그 물상법으로 예측을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물상법은 이 사주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와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래가 원래는 자연에서 온 것이다. 자연을 여러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천년 동안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의 글이 되었다. 오행의 하도 낙서 또는 이러한 부분들도 차츰 변화되어서 팔계로 변화가 되었고, 또한 이것이 글씨로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자연에서 온 글씨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상학이다. 그래서 이 물상법으로 이 사주를 예측하게 되는데, 며칠 전에 어느 곳에서 전화가 한 통화가 왔는데, 이 사주를 살펴보니까 대원 선생님의 물상법이 상당히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물상법에 대해서 따로 책이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있느냐 뭐 등등등 그런 것을 이렇게 물으시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 책으로 나온 것이 없고, 그 물상법은 그때그때 사주의 형태 이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늠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12지지와 10천간 그리고 천지인 삼재, 그래서 25글자를 가지고서 물상법으로 대입을 하게 되는데, 천지인 삼재에 대입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글씨 이전에 이 글이 뜻하고 있는 물상학을 아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즉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이 무토는 아한계다. 아한계가 자욱한 그것을 상징한다. 이 계수는 가랑비다. 우로수다. 그래서 이 아한계비가 내리는 형상이 무게합이다. 그래서 무게합은 그 속마음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꾸 필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 속마음 알기가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개비가 내리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아주 깜깜하다. 빛도 없는 계곡 속에 들어가서 안개가 자욱하면 앞을 분간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처럼 여기에서 무게 합의되었고, 지지에서는 이 해인 합의되었다. 신유일주가 간여지동으로 와서 이 유금에서 배성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배성이 길하다. 배성에 덕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런데 이때 이 경금이 유금에서 투출하게 되니 형제, 동료, 시아버지의 덕이 있으나 이 절신이다. 거의 죽어 있는 것과 같다. 형제 동료덕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그 덕을 실감하기는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덕은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좀 약하다. 또 이 임목 절지에서 왔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해인 합의되었고 임목이 있기 때문에 죄다 신약한 사주에 내 일지 유금의 의지를 하는데, 일지에서 출한 경금이 되기 때문에 형제 동료들의 덕은 있기는 있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는 무게 합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무력한 그러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계수는 이 신금의 자궁이다. 이 자궁과 생식기 합을 하는 무게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남편성이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토를 남편으로 통변하게 된다. 그런데 이 남편이 뿌리 근이 없다.
어떤 데 통근처가 없기 때문에 이 무토가 무게 합수를 해버린다. 그래서 무토가 떨어져서 개수한테 합수를 해버렸다. 그러면 반드시 이 무토에 해당되는 이 육신이 일찍 단명 사망할 것을 사주에서는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해인학으로 재성으로 변화되어 제다 신약으로 시간 경금이 용신이다. 신금 일간이 경금이 경신으로 온 상태에서 경금에 의지하는 것과 신유로 와서 경금이 신금에 의지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신유로 당주는 왔고 이 경금이 신유를 이 유금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덕이 있고 유금에서 통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금은 항상 신유한테 갚아야 한다는 그것이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동료, 시아버지의 덕이 있다. 그런데 이 신약사주에서 일지유금에서 투출한 경금을 의지하니 대단히 사이가 좋은 관계로 형제의 동료덕이 많음을 상징하고 있다. 갑을목에 천간 투출이 없으니 상당히 다행인 사주였다 그래요. 그래서 신유가 가녀지동으로 왔고 경금을 의지함으로 시아버지 덕이 있으며 많이 허약하다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신약이다. 만약 목기 천간이 투출되었다면 제다 신약을 가중시켜 재난 폭발을 겪기 때문에 이 갑을목 투출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명사주에 재성은 시어머니가 되고 시가 식구들이 되기 때문에 이 천간 투출이 되었다면 상당히 불미하다 그래요. 가뜩이나 지지제다 신약이 되었는데 부옥 빈인으로 여러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다는 흉의가 발생하므로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무게합, 천합지합으로 완전히 묶여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묶여버린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 해월의 해인합이다. 그러면 해월의 이 해수는 온수가 아닌 극히 차고진 물인데 해인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목기가 쓴목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이 신금일간의 재물이요 돈이다. 그런데 재물과 돈이 쓸모없는 재물과 돈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합지합이 올바른 천합지합이 있는가 하면 올바르지 않은 천합지합이 일처럼 있게 된다. 이 사주에서의 해인합이 안 됐다면 해술유신으로 넘어가면서 이 술토가 와가지고 무토의 록근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신약한 신금한테 인수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해인합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술토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이 아시아할게 해자 축으로 되었다면 이 해수가 앞으로 전진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수가 또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엽 협공이 되는 그것도 이 글자가 어떻게 진행을 해가는가 이 부분을 꼭 살피셔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출토가 들어와서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어머니 덕에서 큰 차이가 있고 조상의 조부님의 덕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다신약 사주들은 대체로 부지런하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전념하거나 무리한 재물을 담아다 돈을 벌기는커녕 빈털터리가 되거나 도리어 화를 당해서 관제가 따르는 일이 많다. 항상 노력은 많이 하지만 결실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재물이나 시가 식구들로 인해서 재앙이 따르기 쉬우니 자기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일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특히 매사에 탐욕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 제다 신약 사주들이다. 또한 여명들은
남편한테 온갖 정성을 다하여 내조하더라도 결국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생살하여 극제를 당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들이 간섭이 심하게 되어 부부 애로에 문제가 있게 된다. 방주사주의 남편을 찾아보면 두 개의 인목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암장되어 있고 무토는 투출되어 있고 내 식상과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월과 무게합화의 기운이 이것이 대표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게합화의 기운이 대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무게합수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 무토가 남편성으로 통변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중병화는 무토가 나였고 인중무토가 투출하여 연월주 천합지합이 되었다. 무토는 조부이고 계수는 조모이며 또한 무토는 어머니이며 갑목은 아버지이고 결혼 후에는 무토가 남편을 대신하게 된다. 그런데 무계합이라는 이야기는 당주의 생식기인 계수와 합의되는 자가 무토이니 무토가 남편이 된다. 그 남편 무토는 무계합화가 되어 상에서 하로 추락하는 형상이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무게합이 되어서 무게합화를 못한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또한 무게합으로 계수가 무토에 이 변화되는 것도 또한 아니다. 이 사주에서는 무토가 무게합수로 상에서 하로 추락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이 계수가 연간에 있고 이 무토가 월간에 있었는가, 이 부분도 또한 살펴야 되는 것이다. 무토는 연간이기 때문에 무게합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이미 흘러가는 기운이 무게신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상에서 하로 추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요. 이 사주를 물상법으로 살펴보면 경금개성은 기암개성이죠. 바위이고 무토는 산이며 계수는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다. 그런데 무게합화를 하여 운무가 솟아나는 산중계곡이다. 즉 기암개석이 있는 산중에서 무토가 계곡물 속으로 추락하는 형상이다. 한마디로 당주의 남편은 산중에서 추락사할 것이 정해진 사주라는 이야기다. 미토대운은 목기 임묘 하는 대운이지만 본인은 인수운으로 기룬이 되는데 45세 임술년은 술미 형파사를 하는 대세운이다. 이 병화와 무토의 묘절신이며 인중 간목은 각기 합으로 미토 묘구에 들어갔는데 남편 무토는 설악산 등반 도중에 실족사로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무토가 계수 계곡물로 추락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실족사로 추락사에서 사망했다. 무토대운 생식기 합으로 남자가 생기는 대운인데 시지 인중병화 유부남 후부를 만났다. 호가 이루어지며 인호합으로 관이 되며 해인합으로 묶여있는 재물이 자유를 찾는 길대운이다. 다시 얘기를 해서 이 무호대운은 이 무토가 인오합을 하죠. 인오합을 하면서 사주가 따뜻해지고 이 무토가 드디어 화생토, 토생금을 하면서 이 무토는 화설생금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 그런 상태 속에서 오화는 인호합신으로 모든 재물이 관성으로 이전을 하게 됨을 상징하는 이러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 애수는 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행세할 수 있는 기운이 이때부터 펼쳐진다 그래요. 그래서 무호정사 병진 약 30년 후반 인생 편하게 살아갈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